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5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50회라는 숫자에 도달했어요. 꽉 채운 3년. 네, 제가 당구 칠 때도 딱 150 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가 담화가 제일 잘 맞죠. 네, 여기서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일 재밌는 담화수 150. 150 치시고 네. 몇 치세요?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한 200 쳤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요 때가 제일 재밌어요. 딱 그 공 모으는 것만 모르고 웬만한 거 길 다 알고 다 하는데 안 돼서 그렇지 기술이. 예. 네, 뭔가 알긴 많이 알아.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한 덜 연근 느낌이라서 당구로 쳤을 땐 한 300 정도 쳐야지 뭔가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0회까지는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또 새날의 팬분 한 분을 제가 또 장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오. 네, 그 결혼식 사회를 봤어요. 그 변호사분. 변호사님. 네, 한번 연락 왔다 했잖아요. 우리 저 아는 애청자잖아요. 새날 애청자시고, 저 제주도에서 우리 고깃집 하는 형님의 우리 처남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딱 사회를 봤죠.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저기 뭐지? 법원. 서부 법원 쪽에. 예. 거기서 탁 사는데, 거기서 그 주례 선생님도 변호사야. 그래서 내가 멘트를 하나 쳤죠. 그동안 이분이 수많은 커플들을 이혼을 시켰지만 드디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합하시로 오늘 첫 주례를 맡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네,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충입니다. 잘 네. 계시죠? 예.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이가 여중생, 중학교 2학년 여중생 딸을 둔 아빠로서 네.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지어는 제가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얘기하셨던 네, 청소년 심리학과 그쪽을 등록을 해서 도대체 얘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우동과 짜장면 사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이게 너무 매일매일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막 나도 속으로 울고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청소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지금 가신 거잖아요. 네, 3학년을 편입.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그 서프라이즈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형사가 연쇄살인범을 잡으려다가 왜 도대체 연쇄살인을 할까 하면서 그 형사가 연쇄살인범이 돼요.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 MBTI 요즘 유명하잖아요. MBTI는 뭐 옛날부터 MBTI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원래 이제 히스테리란 말이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 어떤 환자가 나는 분명히 히스테리인데 의사 선생님이 넌 아니다, 너 괜찮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 히스테리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다가 히스테리의 기준점을 이렇게 스스로 개발하고 질문 항목 만들고 하다가 그게 10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 MBTI가 된 이게 거죠. 진정한 학문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막 너무 진짜 공부를 해봐야지. 이거 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뭐 하려고 해도. 지금 날린 돈만 수백이에요, 지금.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시 또 이 공부를 도전하고 있는 우리 오사춘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치료제를 막 개발해가지고 뭐 약도 만들고 했던 뭐 그런 얘기도 생각나는데 역시 우리 아이가 또 아버님을 또 바꾸는 큰 일을 했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을 늦깎이 학생을 만들어주는 그러게요. 큰 일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또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드디어 덤블링을 설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거 한번 동영상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셀카로? 아니 그거 딱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처음 딱 뛰고 나서 뛰었어요?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시원하게 못 뛸 것 같은데. 너무 아파트는.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아무리 뛰어도 천장에 머리가 안 닿더라고요. 머리 안 닿아요? 야,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거 뛸 때 손잡이를 잡고 뛰잖아요. 그렇죠. 자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뭔가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이. 생각해봤는데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거 집에 하나 설치하면 좋아요? 재밌어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뛰다가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그거는 왔지? 우울해져요. 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 있잖아요. 그거 한 3분 이렇게 덜덜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그런 게 이런 분들이 우울증 옵니다. 그 방방 사갖고 기분 풀려고 한번 딱 뛰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와. 뭐 하시는 거냐고.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방방하고 나니까 좀 어쨌든 컨디션이 좀 올라옵니까? 네, 재밌습니다.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살은 아니고요. 입맛이 살을 다시 아니고. 올라오는. 그냥 기분만 올라와 있어. 그래서 한 기분만. 10분만 해도 네. 그다음부터 땀이 나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거 저처럼 땀 안 나는 사람도. 방방 막 뛰다가 맨바닥 걸으면 느낌 이상하죠. 알죠. 그거 기분 내가 알거든. 막 하다가 바닥 걸으면 오 이상한 거야. 내 다리가 땅에 막 붙어 있는 느낌, 자석이 땡기는 느낌 딱 들잖아요. 제 이제 워킹패드 팔려고 내놓겠습니다. 당근마켓에 되나요? 당근마켓. 네, 아우 자 좋습니다. 우리 또 새로 운동을 시작하셨던 우리 마차님 얘기였고요. 자 이어서 우리 막시 오늘 느낌이 야순이 딱 느낌을 딱 보니까 영화. 택시 드라이버가 생각나. 노란색 와이셔츠가 저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광주까지 가실랍니까? 그렇죠. 근데 그 느낌. 광주 택시 드라이버. 광주 노머니. 야 오늘 송강호 느낌이 나네. 약간 이제 노란색 와이셔츠 딱 입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우리 야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이번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책 한 권 볼 여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인데 뭐 어떤 거 읽으셨어요? 일본이 왜 망하고 있나? 그걸 뭔가 좀 그럴듯하게 설명한 일본 사람이 쓴 책. 본인 스스로 나라를 보면서 예. 어떻게 좀 왜 망했대요? 인정을 안 해서.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거를 2차 세계대전에 졌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일이 다 꼬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이 사람 보는구나. 그거 하나를 그냥 덮고 넘어갔다가 또 다른 거 터지면 또 덮고 넘어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그러잖아요. 미국한테는 강아지 노릇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왕 노릇을 하려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보기에도 불합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여우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라고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호랑이 나타나면 또 깽깽하고 있다가 이런 거를 그 같은 그 나라분이 이제 분석을 하고 쓴 거라고 하니까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독서로 이제 여름을 잘 나시고 계시군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근데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인천에서 수도관도 문제 있었고, 거기 물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그 주가들이 물 관련 주식들이 그냥 막 급등을 하는 거야, 급등을. 뭐 이럴 때 또 들어가려고. 아니야, 이거 위험해. 근데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런 일이 퍼지면 아마 또 며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시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식도 잘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예? 하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푸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원래는. 푸나님 주식 안 하시고. 안 하시죠. 저는 코롱 사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인보사가 올랐잖아요. 회복됐는데. 인보사? 아니 인보사를 정확하게 산 건 아니고 코롱을 산 건 아니고. 됐잖아요. 안 그쪽 됐잖아요. 메디칼.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데. 아니 내 아는 후배가 그걸 사가지고 잘 됐다고. 죽는 소리 하다가 그거 터져가지고 죽는 소리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회복된 거예요. 회복됐대. 그거 법적으로 풀려가지고. 난 아니야. 갖고 상 3번 딱 맞더니 형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던데. 빨리 팔아야지 그럼. 그거를 왜 팔고 이리한테 나왔어요. 물어봐요? 예? 그거를. 내가 전문가야. 걔가 더 많이 벌지만 내가 전문가야.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서 그렇지 빠져나오는 건 압니다 타이밍.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물로 보지 마로 정해봤습니다. 자 뭐 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물과 관련 있거나 또 남들이 나를 물로 봐서 힘들어했던 일들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한번 골라볼까요? 네. 했습니다. 전 2번입니다. 1번 누구예요? 1번. 저는 4번. 제가 1번입니다. 3번. 자, 그럼 오사춘기님부터 자 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오사춘기입니다. 지난 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한 몇 가지로 나눠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겨울쯤에 집사람이 건조기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건조기. 건조기? 세탁기. 그 세탁기처럼 생긴 건조기. 세탁기용. 저걸 왜 사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 들어서 싫은 게 아니라 전기를 막 쓰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에어컨도 좀 그렇고. 그런데 건조기를 써서 실제로 빨래를 말려서 꺼내 보잖아요. 잘 샀다 하는 생각이 그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뽀송함이 다릅니다. 저도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네. 뭐 사람이 가서 탈탈 털어서 그냥 널면 되지. 뭐 어차피 빨래도 제가 하고 너는 것도 제가 하고 다 제가 저를 이렇게 손가락만 건드리면 제가 다 하는데 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사야 되니 나름 이유를 대요. 근데 그 건조기의 위력이 어제 그제 정말 지금이 정말 이렇게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바닥을 닦더라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꼬랑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가죠. 그런 냄새가 나는데 건조기의 위력이 그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호주의 케인즈라는 곳에서 2년 정도 있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그게 심해요. 웻 시즌하고 드라이 시즌이. 웻 시즌에는 진짜 비가 축척 계속 와요. 근데 그때 이제 집집마다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세탁기가 아니고 저게 뭘까 그랬더니 건조기라는 거예요. 드라이어래요. 한국에서는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건 왜 사서 쓸까 그랬는데 정말 이 웻 시즌 때 그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기능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물하고 그거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써보니까 어때요?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뽀송뽀송해요? 우리 집에 없어가지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여자가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걸 잘했다 지금 얘기.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건조기가 원래 안 쓰던 거다 보니까 원래는 그 미국에서 다 집 밖에 빨래를 못 걸게 하면서 건조기가 발달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원래 그 빨랫줄에다 다 걸었죠. 원래는 그 옥상 같은 데다가 널고 야외에다가 널고 햇빛 쬐가지고 바짝 말렸는데. 안 그러면 홍콩처럼 지저분하게 건물하고 이어가지고. 그래 중국 가니 그거 많더라고요. 밖에 빨래 많이 걸어놓더라고.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거기는 비 오면 비 와도 냅두고. 그래요? 놔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야. 홍콩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머리에서 뭐 뚝뚝 떨어져요. 뭐야, 빨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건조기를 많이 써봤으니까 저는 그래서 건조기를 막 100%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옷이 많이 상해. 많이 상해. 네, 진짜로. 많이 상해. 그래서 좋은 거는 그냥 자연 건조 시키는 게 가장 좋고 우기에 장마철에 그럴 때 쓰는 거지. 왜냐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게. 근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까우니까 계속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보면 그 힙합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그 패션 그 스트리트 이런 데 보면 목 늘어난 티셔츠나 늘어난 양말 그 발목에 걸쳐 신고 막 하는 스타일 있죠. 그게 다 건조기 때문에 생기는. 건조기가 그렇게 옷을 막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늘어지게? 뜨거운 걸로 드라이어를 갖다가 뭐 몇십 배 되는 걸로. 저는 이것까지 굳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반대이긴 해요. 건조기가 늘리는 건 아니고 건조기는 보통 줄어들게 하죠.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쭉 줄어들어요. 아동복 때. 야, 어쨌든 우리 어머니도 사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참고할게요. 살 때. 일단은 그 물에 관한 얘기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수영을 좀 잘해요. 그래서 그 인명구조사라고 라이프가드라는 그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체육 3급이 아니라 2급 지도자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하는 레스큐도 할 수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에 되게 시간도 많이 썼고 그만큼 이렇게 많은 뭐 영법과 좀 자신이 있었어요, 수영에. 그런데 예전에 그 호주의 그 본다이 비치라고 약간 누드 비치가 있거든요. 호주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통 웨이크보드라고 해서 서핑보드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웨이크보드라고 해서 배에 깔고 이렇게 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다 그걸 갖다가 타고 근데 저는 이제 일하고 알바하고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LA에서 그 라구나 비치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서도 그걸 많이 하는데 저는 주말에 일을 해야 되니까 비치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내 수영 실력을 믿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좀 더 가자 하다가 이게 바다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바깥으로 밀리는 그 해류 이런 게 있대요. 전문 용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m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서 진짜 이거 생명의 위협을 무섭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가는데
저는 제 수영 실력을 남을 구조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데도 계속 바깥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장은 찬찬하잖아요. 근데 바닷가는 웨이브가 파도 치고. 한번 물쿵 먹고 물쿵 먹으면서 그다음부터 뒤로 돌아서 이제 그 생존 수영이란 걸 해요. 도저히 못 건드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레스큐가 와갖고 구해줬어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봤네 그랬지. 진짜 그러니까. 손 흔들고 거기서 이제 서핑 타고 막 와요 레스큐가. 그 옛날에 그 SOS 해상이동대들처럼 맞아요. 네. 빨간 바스 딱 우리나라 입고서 해운대에서도 그런 사고가 한 번씩 있는데 이안류 이런 거죠. 예, 그거. 그러니까 그걸 항상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 구조 신호가 없어도 그 거식이 생기면 다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고 나니까 본능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죽겠다 막 물 먹고 이게 아니라 저는 수영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되니까 죽었구나. 그냥 정말 칼 맞은 느낌이잖아. 죽었구나. 그냥 나 이거 죽는구나. 정말 또래면서 몸에 경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한테 레스큐가 이제 그 서핑보드 이렇게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엎드리래요. 확 엎드리고 쫙 가는데 눈물이 이제 줄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확 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방송에 뭐 한국 유학생 뭐 수영하다가 뭐 사망 진짜 이렇게 되고 우리 엄마 아빠 와서 나 시신 이제 수거해가고 진짜 이거예요. 진짜 몇 분 차이로 죽고 살고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거잖아요. 이게 비 맞으면서 울면은 티는 안 나는데 정말 슬프잖아. 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울면은 티는 안 나는데 슬프긴 진짜 오지게 슬프겠다. 집에 와서 한 이틀 동안 이 트라우마 때문에 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뭐냐면 본인도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당하니까. 그리고 뭐 저는 심지어 자격증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리고 한 번 또 트라우마가 언제 있었냐면 그 뉴욕에 한번 놀러 갔을 때 그때 갑자기 길 걸어가다 진짜 거짓말 하나 더 건 딱 꺼내고 귀에다 딱 받쳤어요. 뉴욕에서도 그래요? 네, 원래 와, 지갑 달라고. 지갑 달라고. 그대로 뺏겼어요. 그대로 여권까지 싹 뺏겼어요. 그대로 진짜로. 이거는 뭐 텔레비에 나오는데 옆차기를 하고 무슨 뭐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딱 들이대면 심장이 파가파가파가파가 이렇게 돼요 진짜. 막 이것만 가져가고 그냥 놔줘라 진짜.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거예요? 뉴욕에서요. 길에서 아니면 어디 뭐 뒷골목만 들어가면 뉴욕 얼마나 무서운데요. 뉴욕 뒷골목 왜 갔어요? 다 그 술 먹고 저 뉴욕 있잖아 그 치즈케이크 그 파는 데가 저쪽 42번가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까본 거지 설마 딱 했다가. 봐도 관광객인데 뭐. 아니 무슨 뭐 자격증이 몇 개가 있고 뭐 최대 나오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으시네. 그거는 물에 빠져 깡패한테 돈 뺏겨. 일단은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네. 그때 이제 한번 트라우마가 있었고 호주에서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 이틀 동안 벌벌벌 떨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 있잖아요. 2번이나 경험하셨네.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주말에 어떻게 하다 이제 딸의 이제 그 갈등 때문에 제 집사람이 이제 아예 학회를 데려다 주고 내가 이제는 아예 손 떼시고 내가 이제 데려다 주겠다. 내가 너무 아이하고 이제 그런 트러블이 갈등이 있으니까. 심하니까. 그 집사람이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운전을 하마 하면서 남자가 이제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할 일이라고는 청소, 빨래, 기타 등등에 뭐 하고 텔레비 보는 거잖아요.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뉴키즈 온 더 블럭인가? 스텝 바이 스텝. 아니 뉴키즈. 그거 그 TV 프로그램. 유재석 TV 씨하고 프로그램. 유재석 조세호 양배추 씨하고. 그거 나오는 건데 걔 있잖아요. 양배추. 조세호 양배추 언제적 양배추인데. 내가 너 원래 배추 김병조. 그냥 배추 김병조. 내가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야 너 결혼식 날 왜 안 났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로 유명하네 맞죠? 맞아요. 네, 그 말 한마디로 뜯네요. 그래서 걔가 이제 하고 그게 이제 그 법원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그 얘기를 해갖고 퀴즈를 맞추면 현금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 있는 청원 경찰인가 그 사람을 세션 1에 이제 했어요. 근데 세션 2에 잠깐 예고가 나왔는데 어떤 변호사를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 그 스타일이 뭐냐면 약간 이명박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약간 스키니하고 좀 약간 저도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좀 싫은데
뭐냐 듬직하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좀 그 뭐라 그래 쥐새끼 같이 좀 생겼다고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귀가 머리 어때서 얼마나 귀여운데. 그랬더니 마우스상 예. 마우스상 귀엽게 목소리도 미키 마우스상으로 그래요. 예. 목소리도 그러니까 약간 하이톤이고 정말 내시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재심 전문 변호사예요. 누군지 박준영 알겠다. 씨라고. 맞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소제목으로 뭐라고 나냐 정의란 무엇인가. 박준영 씨가.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약촌 오거리 사건. 맞아요.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다음에 삼내 나라 슈퍼 살인 사건. 그다음에 뭐 수원 뭐 노숙소녀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얘기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선 변호사를 한 이유는 자기가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한 게 아니래요. 사선 변호사를 못해서 자기는 국선 변호사를 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자기한테 그 변호를 안 맡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해서 유명해진 거래요. 근데 지금은 변호일보다 강연을 되게 많이 해서 산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연도 없어진 거죠. 근데 사람들하고 이걸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3년에서 길게는 5년, 8년까지도 걸린대요. 재심 사건이.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인정 안 해요. 절대. 근데 진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향수기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아마비래요. 소아마비를 경찰이 쪼그라뜨기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권을 짓밟아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삼내 그 나라 슈퍼 사건은 소년들이란 그 영화로 이제 각색이 됐어요. 그다음에 약촌 오거리 사건은 재심이라는 영화로 각색이 됐거든요. 소년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동네 3명을 바보야 바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애가 바보. 그러니까 경찰이 뒤지게 패서 진짜 죽도록 패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 사건 그걸 뭐라고 하지 뭐 그걸 진술조서 하는데 뭐 마네킹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 임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하면서 뭐 머리 툭툭 때리면서 그게 다 텔레비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막 그 시키는 대로 주눅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진범이 나타났어요. 진범이 자수까지 하고 자기가 그것까지 했어. 말하자면 이거 내가 했다. 자백. 그 컨페션 이것까지 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잘못 조사해고 딴 사람 잡아놓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계속 진범이 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 주새끼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너무 또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기 사명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돈이 없었다. 변호사가 됐는데. 근데 당신은 어떻게 변호사가 됐냐 했더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무기정학까지 당했었대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기정학 장난 아니잖아요. 크죠. 그러고 나서 언제 인생 정신 차렸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항을 했대요.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1호차 운전병이었대. 대대장. 그러니까 중령이나 대령 정도 보는 거였었죠. 자기가 그 운전병을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게 살더래요. 그 군인으로서 너무 멋있고 막 그 품위도 있고 정말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반한 거래요. 이 사람이 자기의 말 그대로 이렇게 서치라이트이 이제 된 거죠. 자기의 무슨 롤모델. 네,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변호사도 하고 강연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그 방송을 이렇게 재방송을 보시면 되게 정말 가슴이 되게 찡하고 아프고 되게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럼 너의 모토가 뭐냐? 모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복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의 모토는 너 복 받은 줄 알아. 난 복 받은 줄 알아. 네. 이렇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 이제 오사춘기 아닙니까? 이제 50대. 지금도 아버지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뭐 이러면서도 예전에 이렇게 부모 원망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부모 원망을 이상하게 그러면 내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예체능이라도 가르쳐주고 아버지는 반대를 했는데 엄마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국가대표 막 코치들한테 막 운동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가만 세상을 보면 많은 걸 해준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수영도 가르치고 저희 때는 수영이 약간 좀 좋은 스포츠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알바해서 먹고도 살게 하고 뭐 스키도 그랬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는 나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난 그때 죽은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의식이 아예 없었어요. 딱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프로니까 뭐 의사가 뭐 CPR 어떻게 되면 죽는다 같이 딱 알았었어요. 나 그냥 딱 죽는구나.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인생의 파도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이제 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빈둥대는 걸 좀 싫어요. 빈둥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토가 열심히 살자예요.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약간 제가 죄의식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제가 가장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그 포즈가 언제냐면 발톱을 깎고 있을 때 그렇게 제가 한심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웃을 일인지 안 아니, 웃을 일인지 근데 왜 고개를 푹 숙이고 발톱에 하면서 딱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내 발톱을 보면서 뭐 더럽잖아요. 더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개를 몸을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뭉클어가지고 이렇게 발톱을 깎는 이 시간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발톱이 길도록 내가 뭔가 노동을 하지 않았구나. 그게 아니라 발톱이 길 새가 없이 뭔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행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톱이 너무 때가 껴야 되는데 때가 안 끼고 너무 깨끗하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았나 하면서 그 반성하면서 깎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너무 좀 극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쉬는 거하고 빈둥대는 거하고 차이는 뭔지 아시죠? 네? 쉬는 거하고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쉬는 거는 뭐 재충전을 쉬는 거고. 예, 그런 거하고 빈둥대는 거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계속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놀고 먹을 처지가 아닌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한심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약간의 좀 죄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시간도 그래서 좀 소중하게 사용을 하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목욕탕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욕탕에서 뭘로 일해요? 뭐 때밀이? 일한 적 없어요. 때밀이? 제가 목욕탕에서 청소를 했거든요. 죽어요 진짜. 진짜 수영장은 잽도 안 돼. 목욕탕은 온몸에 물에서 걸릴 수 있는 건 다 걸려 진짜. 아 진짜? 그래요? 습진이 온몸에 그러니까 가랭이 뭐 발, 목 아니 청소만 하는데? 예, 그다 약품을 다 써서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 우리 뭐라 피부 청결사라고 하나? 그분들이 이제 직접 다 청소를 세신 하시는 아저씨들아 같이 하지. 우리 같이 때는 해요? 세신이라고 한 거 때밀이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그 아저씨는 되게 권력이 있어요. 때밀이 아저씨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야. 때밀이 아저씨 딱 알죠. 항상 바스 딱 파란색 입고 팬티, 예. 금목걸이 딱 차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하면서 나보라 이제 이발사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야, 놀러 와봐. 했더니 어떤 놈이 도둑질을 가는 거래요. 도둑질을. 그러니까 이 키가 다 틀릴 것 같잖아요. 맞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예. 그리고 옛날 목욕탕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돌리고 차는 게 아니라 네모난키 했어. 네모난키. 네모난키 굽는 거. 그거를 굽는 거. 딱 굽는 거. 굽다 보면 어디에 탁 걸리고 또 어디에 탁 걸려요. 그럼 가갖고 이제 거기서 옛날에는 그 돈하고 전화카드가 있었어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이런 거 훔쳐가고 그랬었거든요. 공식 전화카드. 예, 있었어요. 오래간만이다. 요즘 애들은 몰라. 예, 그거. 모르죠. 그래서 애가 좀 불량한 애가 있었는데 걔를 딱 데리고 왔고 뒷뜰에 딱 데려갔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딱이 때리고 막 무릎 꿇혀놓고 막 때린 거예요. 뒤지게 팬 거예요.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빈둥거리는 사람 엄청 싫어하잖아. 얼마나 때렸을까 걔를. 그래서 애가 죽도록 맞더니 내놔. 아무 말도 안 해요. 멀려. 그다음 또 때렸어. 내놔. 설마 잘못 본 거 아니죠? 엉엉 울면서 설마 그거 아니죠? 엉엉 울면서 네. 내놓더라고. 아, 그래서 다행이네. 적어. 그랬더니 적더라고. 이거 언제 했고. 그래서 앞으로 하면 너 진짜 옛날에 그렇게 용서해 줬잖아요. 몇 달 패고. 너 임마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말은 그래도 야 앞으로 하지 말고 와서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또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또 걔를 불러서 또 뒤지게 팼죠. 또? 걔가 한 것 같았어요, 느낌이. 딱 걔야. 그런데 애가 적어. 그랬더니 제가 또 적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했다고. 근데 나중에 엉엉 울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자기 솔직히 안 훔쳤대요. 근데 그 눈빛이 진실인 거예요. 내가 나중에는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렇게 된 거지. 그 속된 말로
야, 근데 너 왜 여기다가 적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훔쳤어. 두 번째는 내가 위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죠. 예, 예전에 그러고 예. 막 그랬잖아요. 막 예. 도둑질하는 애들 너 자꾸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약촌 오거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장애인 같은 애. 예. 장애인 얘를 갖다가 5일 동안 물고문을 냈대요. 네,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갖다 진술을 받아낸 건 내가 사람 죽였어요. 야, 으라렁거리고 애 몇 대만 취업해도 자기가 돈 훔쳤다고 적는 애인데 일반인 애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걔를 만나면 다시 사과를 하고 싶죠. 물론. 예. 그런데 이런 거를 구해준 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의 얘기, 넌 복 받은 줄 알아라. 이 얘기에. 그다음 내가 예전에 물에서 그러다가 정말 죽어서 정말 이제 삶은 어떻게 보면 공짜 삶 같아요.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내가 어디서 나 자원봉사라도 할 일이 있으면 꼭 하고 싶은 게 저의 좀 심정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조금 열심히 사시는 거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뭐 되게 막 갑자기 하루라도 안 쉬고 막 뭔가 예. 설거지도 하러 가고 뭐 어디 뭐 또 이제 뭐 설치. 배달도 하러 가고 뭐 날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하루 정도는 좀 며칠 쉬어도 될 텐데 했는데 그 하루하루가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산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 덤으로 사는 거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그 물에 관한 얘기는 물에 빠져 죽은 얘기, 죽을 뻔한 얘기 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물로 보지 마. 네, 김미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물 얘기를 딱 하면서 최근에 이제 물 관련된 걸 이렇게 쫙 봤잖아요. 요즘에 저희 집 수도는 안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 집이 이제 좀 아파트인데 좀 오래된 아파트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포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내가 그거 알아요. 그 마포 아파트. 아니, 거기 더 오래됐어. 저기 그 현대 아파트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그쪽에 첫 아파트였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그 아파트에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 친구 이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13살 요때니까 지금부터 꽤 됐죠. 거의 한 30년 전이죠. 그죠? 근데 그 아파트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에서 녹물이 나온대요. 녹물이. 30년 됐는데도 아파트에 그 옛날에 최고 좋은 아파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나서 야, 참 이게 세월의 장사가 없다라는 걸 내가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물들 때문에 막 이렇게 뭐 고생들 하시고 지금 뭐 물 때문에 좀 비상에 걸리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물 갖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번에 들은 얘기도 저는 해외를 많이 안 나가봤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이 좋다고.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목욕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물 자체가 특히 섬유 산업에서도 네. 이 고급 온단 중에서도 정말 최상급 온단 있죠. 네. 그런 라인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아요. 그 물 때문에. 예, 물 때문에. 네. 똑같은 온단이라도 발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지를 나는 원래 그냥 우리나라 신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나라 가면 물갈이를 해요. 물을 설사가 나와요. 딴 물갈이 데 참 가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물갈이 그 나이트 물갈이 말고 속 물갈이가 해요. 그래서 네. 정로한. 네,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물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몸이 약간 한국적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물이 이제 좋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이제 알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오늘 그래서 관심 있는 건 이제 목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목욕탕들 좀 가세요? 가시는 안 편이세요? 간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고 오사충기님은 저는 옛날에 일도 해보고 그래갖고 목욕탕의 구조와 네. 다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수건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유니폼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목욕탕 가시냐고. 그러니까 네, 자주 가죠. 자주 가세요? 저 사우나 때문에 자주 가고 가면 항상 이렇게 여탕에 들어가서 일했던 생각도 많아요. 청소. 예. 근데 구조는 똑같지 않아요? 남탕이나 똑같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
여탕을 청소를 막 하고 그다음에 여탕으로 가서 도와줘야 돼요. 여탕은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그리고 더러운 거는 다 날 시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수구에 이제 손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머리카락이 되게 많고 패스. 예, 머리카락이 예,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 제가 걔네한 걸 물어봐가지고 일이 커졌네요. 그분 마차님 목욕탕 다니세요? 저도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해요. 아 지금도 가끔 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목욕탕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뭐 명절 때라든가 큰 행사 있을 때 가거나 바나나 우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대가 좋아졌을 때쯤 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일요일은 목욕탕 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갖고 이제 목욕탕 요렇게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왔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보다 샤워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보니까 목욕탕을 좀 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요. 한 번씩 가갖고 이제 약간 이제 아저씨들처럼 온탕에 있다가 냉탕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식히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온탕 왔다가 이거 왔다가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요즘에는 그 맛이 그 재미가 있어. 그러면 1시간이 가요. 놀고 그다음에 때 밀고 그다음에 또 마사지 탕에서도 마사지 받다가 이러고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 샤워하는 게 좀 다르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부터 차이가 나. 네, 그래갖고 예전에 뭐 남자 달라요, 여자 달라요, 뭐 이런 프로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야 이거 좀 자료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좀 검색이 됐는데, 갖고 이제 여자분 거로 한번 이제 부부가 샤워하는 법으로 해서 누가 올려놨는데 한번 공감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여자 샤워하는 법입니다. 옷을 벗어서 그 옷들을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구분한 빨래 바구니에 넣는다. 거짓말이지. 여성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긴 목욕 가운을 입고 욕실로 간다. 또 거짓말. 진짜. 형이 약간 좀 특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대중적으로 일단 여성분들의 목욕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3번. 죄송합니다. 가다가 남편을 만나면 노출된 부위를 가린다. 집이 그렇게 넓어? 여기서 아무 얘기 안 하네요. 여기서 아무 얘기 안 하고. 4번째가 거울로 온몸을 살핀 후 배를 내밀어 지난 한 주 동안 새로 붙은 살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거고. 맞죠, 마차님? 공감 가요? 왜 마차님한테? 아니, 여자분들의 감성으로. 나 항상 저주해. 그러니까 샤워하다가 살 왜 쪘어 하고 남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자분들 좀 더 민감하잖아요, 살에 대해서. 그다음에 5번. 얼굴 수건, 손 수건, 발 수건, 목욕 수세미, 발바닥 닦는 돌 등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남자랑 많이 벌어지거든요. 남자는 하나로 다 닦잖아요. 근데 얼굴 수건, 손 수건, 발 수건, 목욕 수세미, 발바닥 닦는 돌을 준비한다. 근데 이거 지금 집에서 하는 거잖아. 예, 집에서. 그 다음에 샤워통 안에 들어가 물을 튼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오이와 83가지 비타민이 든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그 다음에 8번. 오이와 83가지. 아니, 여자분들 진짜네, 이거. 여자분들. 83가지 비타민이 든 샴푸로 한 번 더 머리를 감는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오이와 83가지 비타민과 크로커스 기름이 든 컨디셔너로 머리를 마사지한다. 컨디셔너는 머리에 바른 채로 15분간 둔다. 그 다음에 10번. 몸의 나머지 부위는 생강과 오렌지가 든 바디 샴푸로 거품 낸 목욕 수세미로 닦는다. 이거 맞아요, 마차님? 이거 맞아요? 맞아. 맞잖아요. 여자분들 약간 남자분들이 공감대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분들은 조금 이쪽에 종류가 많아요. 그런 제품도 여러 가지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컨디셔너를 헹궈낸다. 그리고 12번이 겨드랑이와 다리, 팬티 라인 등을 면도한다. 그다음에 13번. 만약 남편이 변기물을 내려서 찬물의 수압이 내려가면 깍 하고 크게 비명을 지른다. 14번. 샤워기 물을 잠근다. 그리고 15번. 샤워통 물 튄 곳을 닦는다. 이끼가 생기려는 곳에는 세제를 또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깨끗이 치우고 밖으로 나온다. 요거 이제 남자분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자분들 뒷정리까지 깔끔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16번.
침대 시트만한 수건으로 온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또 다른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또아리를 뜬다. 그 다음에 17번 온몸에 여드름이나 그 비슷한 기미가 보이는 곳을 수색한다. 찾으면 손톱이나 핀셋으로 짜낸다. 18번 긴 목욕 가운을 입고 침실로 간다. 19번 남편을 보면 노출된 부위를 가린다. 20번 로션을 바르고 옷을 골라 입는데 2시간을 보낸다. 이게 이제 여성분의 이제 목욕법이라고 합니다. 좀 관련된 것도 좀 있고 좀 아닌 것도 몇 개 껴 있죠. 아니 제가 목욕탕 청소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병이 많아요, 병이. 왜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러니까 통 마요네즈를 왜 들고 가는 거예요? 마요네즈?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렇게 마요네즈 통을 들고 그게 가요.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 짭짤하거든. 아니 뭐를 마요네즈로 하는 거야, 머리를 컨디셔너를 하면 아~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했었는데 그러네. 그 마요네즈란 소설도 있었어, 맞아. 맞다. 그때 엄마는 한참 먹는 유행했어. 거고 딸은 머리에 바르는 거. 유행했는데 그 이후로 왜 없어졌냐면 그게 나중에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란을 섞어가지고 네, 하면 계란, 했는데 계란. 네. 그걸 섞어서 이제 따뜻한 물로 헹구면 이게 다 익어가지고 머리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 익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계란 머리에다 계란 푸는 것처럼. 계란 마요. 그거 한번 겪어본 사람들이 두 번은 안 하는. 그러겠네. 그 뜨뜻한 거에. 일주일 동안 참치 마요는 안 먹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삼각김밥 제 좋아하는데 나도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샤워법이 나옵니다. 남자의 샤워법. 자, 부부편입니다. 부부편. 1번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옷을 벗은 후 거기다 벗은 옷을 쌓아 놓는다. 그러니까 옷부터가 이제 아무데나 벗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안 돼. 네. 2번 발가 벗은 채로 욕실을 향해 걸어간다. 걸어가다가 아내랑 마주치면 우후 하고 소리를 낸다. 4번 거울 앞에 선다. 숨을 들이마셔 배를 들어가게 만들며 두 팔을 모아 가슴 근육을 모은다. 5번 물론 가슴 근육도 팔 근육도 배 근육도 안 보이지만 만족한다. 그러면서 사타구니를 긁는다. 6번 샤워통 안에 들어가 물을 튼다. 7번 거품 수건 같은 건 찾지도 않는다. 8번 세수한다. 9번 겨드랑이를 닦는다. 10번 힘을 세게 주어 어제보다 더 큰 방구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본다.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는다. 남자는 엄청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11번 깨끗이 이곳저곳을 씻는다. 12번 샴푸질한다. 거품 있는 머리를 세워 펑크족처럼 만들어 본다. 13번 샤워통 문을 열고 거울로 보이는 머리를 보고 만족한다. 14번 쉬를 한다. 물론 샤워통 안에서. 15번 비누기를 씻어내고 샤워통 밖으로 나온다. 16번 손에 잡히는 수건 아무거나 집어들어서 물기를 대충 닦는다. 17번 거울을 보고 또 근육을 만들어 본다. 18번 샤워통 문도 열어놓고 수건은 바닥에 흘려놓고 화장실 불도 켜놓지 않고 침실로 향한다. 그리고 아까 벗어놓은 옷을 다시 주워 입는다. 그치. 이제 남자의 맨 마지막 게 좋네. 이제 샤워법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조금 뭐 공감도 가는 것도 있고, 이거 조금 과장한 거죠. 이분이 이제 좀 재밌게 쓰려고 좀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있잖아요. 과연 언제부터 목욕을 했을까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군 신화 때, 단군 신화 때부터 이제 뭔가 추측을 한 거예요.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이분이 추측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청결 사상과 피부에 대한 숭상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난히 높았다고 이분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 한민족의 첫 주거지가 향나무의 일종인 박달나무 근처라고 전해지는데 그분은 이걸 보고 목욕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은 고조선 사회의 한국인들의
향유를 애용하고 희고 아름다운 피부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목욕도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요거 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냥 짐작하는. 무슨 목욕탕이나 이런 게 발견된 건 발견된 건 아니고 박달나무 하나 보고 목욕을 했을 것이다라고까지 지금은 이제 추측한 거고. 한반도 근처에 살았던 네. 고대,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동이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동이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에서 동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변 국가에서 불렀던 이름은 배달족이에요. 배달족. 배달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배가 다른. 희다, 밝다, 깨끗하다. 배가 다른 민족, 배달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격도 밝고, 생활하는 어떤 위생 환경도 깨끗하다라고 해서 유난히 깔끔 떤다 뭐 이런 의미의 배달족으로 불렀었거든요. 우리 뭐 배달의 민족, 뭐 하양 뭐 그런 거 순수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라 시대가 나와요. 신라 시대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이때부터 청결과 의식을 위한 목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라가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됐는데 이 절에 대형 공중 욕조 시설이 생겨났대요. 신라 시대.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목욕 시설이 구비돼 있고 이때는 이제 그 목욕이 신체를 깨끗이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 청결 또가 뭔가 마음의 죄를 씻는 뭔가 그런 엄숙한 뭐 그런 일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는 이때부터 좀 뭔가 다른데 고려인들은 신라인에 비해서 사치스러운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서너 차례 목욕을 하고 성문화가 비교적 개방적이었대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고려시대가 그랬다면서요. 남녀 평등하고. 여성들의 권리도 훨씬 그래서 남녀가 함께 목욕을 하는 혼욕이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류 사회에서는 이런 거 잘 보다 보면 이제 샴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상류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의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서 복숭아 꽃을 물에 띄어 목욕을 시켰대요. 그 다음에 어른과 여자는 그 비싼 난초 있잖아요. 난초를 삶은 난탕에 목욕함으로써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향 냄새가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조선시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더 폐쇄적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 알아? 이거 재밌는데 유교 사상이 반영된 목욕 문화. 이거 듣자마자 내 모든 몸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잖아요. 머리털도 자르면 안 되고 때도 밀면 안 되고. 생각만 해도 진짜 그래. 원래 손톱도 자르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영정사진 포트레이트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손톱이 되게 길어가지고 가위로 잘랐던 게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상투를 틀잖아요. 근데 이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대머리 같이 아시죠? 대머리 같이 가운데를 뽕 끝에 머리만 이렇게 줄어들었대요. 그 중국의 변발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야, 그래서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좀 그랬고 또 노출을 꺼렸대요. 그래서 그 벌거숭이로 목욕을 안 하고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씻었다고 하고. 이상하다. 예전에 뽕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뭐 조선왕조 뭐 그런 야한 나무 욕조에 들어가. 어느 시대에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야, 근데 이때도 좀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혼례를 앞둔 규수는 그래 씻어야지. 난탕 아까 얘기했잖아. 난탕. 그 옛날부터 이때도 조선시대도 유행했네. 그 난초물로 한 거. 난탕. 그리고 인삼을 달인 인삼탕. 창포탕. 복숭아 잎탕. 마늘탕 등을 이용해서 허리 위 반신욕 정도로 목욕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례를 앞두고서도 반신욕만 한 거예요. 상체만 닦은 거야. 반신욕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씻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신분에 관계없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세수였대요. 세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중모태양은 우리가 이제 1900년대 부산에서 이제 온천을 개발하면서 공중 목욕 시설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부산에서 생긴 거예요? 네.
저는 모르죠. 예, 이게 오늘날 대중 목욕탕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24년 평양에서 최초의 목욕탕이 생겨났고 1925년에 서울에 대중 목욕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집안에 목욕탕이 생겨난 것은 197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조금씩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청결과 치료로서의 목욕이라는 성격의 샤워 문화가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1988년 올림픽 이후로 한국의 그 때밀이 목욕 문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되게 히트를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좋아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됐는데 이 이태리 타월은 1964년에 일본 관광객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산 온천장에 버린 거칠거칠한 수건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태리에서 온 게 아니고? 네. 그 컴플레인 했잖아요, 대사가. 진짜로 컴플레인 했어요, 대사가. 근데 이 이유가 왜 이태리 타월이냐면 이 원단을 만드는 그 기계가 이태리식 연삭이란 그 기계 이름에서 따와서 이태리 타월이 됐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 부족한 나라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이사 가가지고 아파트 가서 제일 이사 잠깐 아파트 체험하러 갔을 때 한 달 체험하러 갔을 때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저희 집에는 욕조가 없거든요. 빌라에는 없는데 그 아파트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욕조에서 이렇게 딱 물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좀 좋아요. 그 기분. 이게 너무 좋아서. 그때 옷 입고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막 맞아야 돼요. 그치. 아까 그거는 실험 받았을 때라던가 뭔가 정말 이거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때 한 번씩 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작은 거에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물이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물 관리가 좀 잘 되고 물이 참 좋은 물 관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 그 자체만으로도 관리가 잘 된 물은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물이다. 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세 번째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는 물로 보지 마 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물이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 부족 국가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유충 물 때문에 그리고 붉은 수돗물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진짜 물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막 물 막 아껴 쓰고 막 이거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물 부족 국가라고 알려진 게 약간 그거 착오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보였던 그 숫자만 가지고 물 부족 국가라고 많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몸에 배어 있는 물을 절약하는 게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자원 자체를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압박이. 그리고 예전에는 그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장수, 그다음에 물사려 이런 그게 옛날에 그 고증이나 아니면 옛날에 그 아카이브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영상 자료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물에 대한 그 집착이 좀 있대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호주 같은 데는 진짜 확실하게 물 부족 국가라는 거를 인식을 입국하면서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섬이니까. 그 시골이라고 해봤자 뭐 여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차 타고 한 1시간 안산 이 정도만 가도 그 퍼블릭은 남자들 화장실 하면 빗물로 그거 해요. 내려보내는 걸? 예, 우리는 그 화장실이 되게 예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보면 누리끼리 해요, 불이. 다 빗물로 해요. 우리도 사실 빗물을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뭐 화장실 물이 뭐 빗물이면 어떻고 뭐면 그렇죠. 어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못 느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유럽 가서 유럽은 사실 프랑스는 석회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샤워하고 이럴 때는 잘 몰라. 근데 이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거나 그냥 수돗물 받아가지고 할 때 보면은 다 끓이고 나서 몇 달 정도 이제 쓰고 커피포트 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안에가 완전 하얘요. 그러니까 석회가 들러붙어가지고 그런데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석회를 없애는 약품을 사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래.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사면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잠깐 카페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게 좀 오버가 돼가지고 뭐 유럽 가서는 석회수라서 샤워를 하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느니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더 그런 거 좋대요. 몸은 정도까지는 좋고 아니에요. 대신 네. 머리가 6개월 지나면 그 손이 안 들어간다면 뻣뻣해져요. 머리가 뻣뻣해져. 엄청 뻣뻣해진다며. 이거는 약간 컨디셔너를 그래서 많이 써야 돼. 잘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 오래 감으면 얼굴이 석고상 된다고 그러던데. 말레이시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석고상. 석고상이 많다고. 발달된 이유가 머리 감다가 너 얼굴 하얗게 된 거 보고 야 요걸로 조각상 만들어야겠다. 야 느낌 왔어 이러면서 만드는 거잖아. 물을 사 먹는다는 거에 대해 우리는 수돗물 틀고 먹잖아요. 영화도 보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수돗물 딱 틀어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 말 그대로 그 우리나라의 그 코웨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을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잖아요. 석회 때문에 필터가 거의 견디지 못하는. 견디지 못해. 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나오는 물이 그래서 보통은 많이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처럼 끓여서 마시는 물이 아니면 보통 생수를 사다 마시는데 볼빅이나 에비앙 같은 거 마시는데 우리나라처럼 엄청 비싼 물 아니에요? 근데 볼빅은 우리나라 생수 가격 정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에비앙은 볼빅보다 조금 더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볼빅도 엄청 비싸죠. 네, 사 먹을 수 없는 유럽 물이에요, 그냥. 아,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늘 딱 주식 시장이 오픈하면서 광동제약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했죠. 아, 뭐 상한가 거의 일부 직전까지 갔어. 한 25%인가 올랐어요. 제가 오늘 계속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 수돗물 유충 때문에 네. 해프닝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나오다가 인천에 이제 유충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지금 유충이 뭐 똥파리 유충이었어요? 모기 유충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울까지 중구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치솟았던 건데, 광동제약이 왜 떴냐면, 이 광동제약이 비타 500이나 쌍화탕을 제조하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삼다수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다수 유통을 거기가 삼다수가 예전에는 다른 기업에서 회사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삼다수라는 회사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유통만 바뀌어요. 광동에 하는 거. 아, 그러면 물을 퍼는 거는 삼다수 회사에서 삼다수에서 하고 하는데 이제 유통만 거기서부터는 다른 회사가 유통을 그렇죠. 대신하는 거예요. 유통만 오다를 줘요. 이번에는 니네가 할래? 광동이 할래? 그래서 광동한테 넘기고 얘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에 또 딴 데로 옮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광동제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동제약이 주가가 아주 오늘 많이 올랐죠. 맞아요. 예.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생수 관련해가지고 브랜드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건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그 중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생수 중에 좀 비싼 축에 드는 거? 다른 나라로 치면은 비싼 것도 아닌데 삼다수가 그나마 네, 맞아요. 거의 100ml당 49원. 이게 가장 그 편의점에서는 거의 900원, 900원 900원 해요. 네. 예. 국산 생수 중에서는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생수죠. 근데 이게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주에서 나오는 맑은 물 중에서 0.08%만 삼다수래요. 그래서 그 물로 만든다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그 뚜껑 때문에 비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생수병들 중에 삼다수만 그 뚜껑이 특별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음료수 병들 있죠. 뚜껑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거든요. 몇 개의 공장에서 그 모든 병 뚜껑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뚜껑이 다 똑같은 거라고. 근데 삼다수만 다르잖아요. 사이즈하고 그 병 입구 그 두께도 다르잖아요. 옆에도 약간 그래서- 네모로 약간 좀 각져가지고 다르고. 이것 때문에 비싼가 생각했는데 그 삼다수는 야, 대단하네. 저기 유명하지 유명하죠. 않아요? 그 특히 항공사에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삼다수가 네. 가장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삼다수가. 그래요? 저는 네, 그거를 마케팅은 계속 모르겠어요. 먹다 보면,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다 보면 물에 대한 집착이 좀 있거든요. 계속 그러겠네. 한 브랜드만 먹다가 다른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술을 몰랐을 때 진로 소주가 맛있냐, 뭐 경월 소주가 맛있냐, 한일 소주가 맛있냐 몰랐는데 정말 술을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그 소주에 대한 그 맛이 다 이렇게 틀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에비앙은 먹으면 비리지 않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맛있는지 그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우리 시골 가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펌프물이라고 하잖아. 펌프물. 시골을 가면 펌프물. 지하수에서 그거 먹으면 막 배 아프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아까 물갈이. 근데 에비앙은 딱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 펌프물 먹었던 그 맛이. 예. 그래서 굳이 에비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롯데 아이시스하고 농심 백산수인데. 그 아이시스는 성애교 때문에 유명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시스가 디자인을 에비앙처럼 했어요.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그때 그
그 영국의 그 할머니 여왕, 엘리자베스. 예, 그 여왕이 왔을 때 그 아이시스를 줘갖고 그걸로 선전을 엄청 했어요. 여왕이 선택한 물이다. 그래서 공식 무슨 뭐 만찬 뭐 이거 여왕한테 먹인 게 아니라 여왕이 선택했다고. 에비앙이랑 비슷해서 골랐나 보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농심 백산수도 그래서 뜬 건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생수를 고를 때 비교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먹는 샘물이 있고 혼합 음료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럼 그 라벨에 보면 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먹는 생수를 선택을 하는 게 혼합 음료보다 더 기준이 높아가지고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혼합 음료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첨가물을 혼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물에도 섞어요? 수돗물에다가 뭐 이런 뭐 미네랄 뭐 섞고 네, 뭐 이렇게 미네랄, 해가지고. 망간 뭐 이런 거 섞어갖고. 근데 그 특히나 기준은? 그 사막에서 두바이나 아니면 그런 그 사우디에서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혼합 음료라고 써 있는 생수는 못 봤는데 최근에 오리온이 용암수라는 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주 뜨거운 용암수. 물이에요? 용암수? 뜨거운 물인가? 제주 용암수라고. 용암수. 오, 야, 이거 뭔가 또. 굉장히 그래서 뜨겁게 느껴지네. 제주 삼다수 말고 제주도 붙은 거는 제주 삼다수, 제주 용암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 런칭할 때 화제가 됐던 건데 이 병 모양의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거였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실물로는 못 봤는데 그게 혼합 음료더라고. 그러니까 혼합 음료가 더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혼합 음료 생수도 있더라. 근데 2019년에 진출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한 번도 못 텐데. 봤어. 용암수는 한 번도 못 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를 따지는 건데 보면은 수원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롯데 아이시스나 백산수 같은 롯데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 공장에서 뽑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마다 물이 좋다는 곳에 공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수원지가 같으면 상표 브랜드가 달라도 성분이나 구성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원지를 보고 이 수원지네 내가 좋아하는 이제 입맛에 맞는 물을 찾았다면 그 정도로 보고 자기가 고르시는 분이라면 수원지가 같으면 브랜드가 달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팔아도 되면 내가 우리 집 수돗물 받아다 1위수로 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1위수로 되는 그래서 거예요? 포천에 그 뭐지? 그 석수 그게 엄청 논란이 됐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잠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던 시절에 봤던 그 CNN 기사였는데 그 영어로는 그 탭워터라고 합니까? 수돗물을? 탭워터. 네, 탭워터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 90% 이상의 브랜드들이 탭워터가 원재료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원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원지에서 뽑은 물의 함량이 일정 % 이상만 되면 그 수원지 명을 쓸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것과 생수를 사 먹는 게 큰 차이가 없다. 야, 그러면은 뭐 이런 내가 이야기였어요. 방탄소년단이면은 집에서 수돗물 받아 방탄수 해갖고 그렇죠. 방탄이 직접 그렇죠. 병에 담은 난리가 방탄수. 났던 게 에비앙이 그 논란이 와. 있었잖아요. 에비앙이 어디서 만드는 줄 아시죠? 중국에서도 만들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빙하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빙하에서 한 이거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에비앙이 OEM이었던 거예요. 그 진짜? 예, 그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어떤 거는 진짜 그 프렌치에서 신기하다. 만든 것도 있고 어디서는 중국에서 만든 OEM 이게 뭐야?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생수를 500원에 사 먹었는데 에비앙은 2,500원이었었거든요. 맞아 비싸니까. 예, 5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은 이유가 정말 퓨어다 정말 만년설에서 그러니까. 한 이거다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파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사 자키 이런 데서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질 함량을 보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는데 내가 생수를 마실 때 그 라벨에 붙어 있는 게 무기질 함량이 쫙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별로 이게 무기질 함량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어떤 걸 좋은 거라고 보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3대1이나 5대1인 게 좋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앞으로 보면서 이거 꼭 지켜서 사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따지는 소비자가 많아야 생수에 대한 그렇죠.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뭐 3다수나 이런 거 광고할 때 마그네슘 비율이 3대1 이렇게 광고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그 회사에서 왜 그렇게 광고하기 힘드냐면 성분에 대해서 계속 광고하기 시작하면 그 물에 대한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네. 우리 물은 깨끗합니다. 우리 물은 순수해요. 순수한데 뭐 들어간 게 많아.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들어가 있는가를 따지다 보면 이 원래 그 순수하다고 주장했던 그 브랜드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메시지 외에는 어떤 것도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요즘 그 자사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노브랜드처럼 이마트 노브랜드 뭐 이런 뭐가 좀 많이 싸게 나오잖아요. 팔죠 편의점에서 그런 거. 근데 쿠팡도 이걸 하더라고요. 탐사수라는 걸 하는데 너무 좀 생뚱맞네. 제일 싼 물 있잖아요. 뭔가 저기. 지하 2km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기 뭐 코스트코에서 있는 프랭클린. 예, 예. 아니 커클랜드. 커클랜드인가? 예, 그게 이제 엄청 싸가지고 우리 뭐 시합 같은 거 나가면 그거 다 박스로 해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쫙 나눠주고. 저도 그래서 생수는 그렇게 서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없어요. 생각을 했는데 예, 예. 다만 저는 이제 막 지금 말씀드린 건 뭐 무기질의 함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먹는 샘물이냐 그냥 혼합 음료냐 이 정도 좀 볼 수 있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혼합 음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도 이제 맥주하고 안반수. 그러니까 세금하고 그 차이 때문에 뭐더라 0. 몇 %가 내려가면 이게 맥주가 아닌 거래요. 그래서 세금이 엄청 차이가 나서 그 뭐더라 그 코끼리 그 맥주 있잖아요. 그거 싸잖아요. 그게 그렇게 싼 이유가 네. 그 퍼센테이지를 0. 몇 %를 낮춰가지고 3.4%. 그래서 맥주에 주류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싼 거예요. 네, 그 그래서 맥주가? 이제 원래는 주스에 붓는 게 세금이 엄청 나대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으로는 뭐 4.5도나 4.4도나 크게 차이가 없는 없죠. 건데 그것 때문에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값이 그것만 유독 좀 싼 이유가. 예.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생수가 이 물이 더 깨끗하고 더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아까 에비앙 좀 충격적인데 브랜드나 마케팅 비용 그리고 유통사 마진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5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보면은 그 생수 공장이 유명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공장 주소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나온 물 해가지고 또 그 물만 찾아서 먹는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농심 라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예. 이 라면이 농심 공장 중에서 T1에서 나왔는지 T2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 따져서 나는 T1이 더 맛있더라. 그래서 생산자가 김마차 씨인 걸 찾아내는 거지. 나도 그 계란 먹을 때 거기 이름 찍혀 있거든요. 그분이 받아준 계란이 맛있더라고. 찾아가야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생산자 표시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따져서 마시는 분들도 먹는 분들도 딱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땡기는 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놨어. 요거 좀 특허 출연해야 될 것 같은데 뭔지 알아요? 제목이? 뭔데? 스타벅스. 바로 마시죠. 스타벅스. 프라다. 네. 프라다. 스타벅스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런치합니다 이거 바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스파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파클이라는 생수 네. 그런 거는 이제 미네랄 워터를 쓰는데 여기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흰 결정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맛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걸로 오래되면은 침전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컴플레인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하고 그 탄산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 스파클 스파클은 그냥 탄산수 아니에요? 브랜드가 그냥 생수. 스파클이라는. 그리고 그 탄산수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탄산수가 사실 유럽에서는 물하고 가격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탄산수가 좀 비싸죠. 좀 2배. 비싸요. 네. 2배 내지 2배? 어떤 건 3배?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에 그 샤워하면서 아니면 양치하다가 살짝 삼키는 걸로만으로도 그 나중에 배가 아파져가지고 바로 화장실 튀어가는 위험하네 물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물이 그렇게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서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아리수가 진짜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 물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물을 받아서 그 통에다가 그리고 단수도 가끔 됐었어요. 요즘에는 저 단수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단수된다 그러면은 막 그 집에 있는 그릇들 다 나오잖아요. 물 받는다고. 맞아. 그렇죠. 마차님이 그 브랜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정수기를 쓰는 이유가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깨끗하게 완전 극단적으로 깨끗한 걸 우리가 그 약국에서 팔잖아요. 그 식염수. 그 식염수를 팔잖아요. 오로지 그 물 이렇게 그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만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몸에 안 좋다는 속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몸에 들어가면은 맞아요. 무슨 뭐 이렇게 좀 세포를 자극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약간 이게 안 순수하게 뭔가 또 뭘로? 불순물을 섞기 시작한 게 지금의 미네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정물하고 미네랄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네랄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미네랄이 겁나 많으면 구정물이 되는 거고 구정물을 굉장히 많이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시키면 미네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물이기 때문에 정수기로 걸러버리면 완전히 또 너무 순수하니까 그 정수 마지막 단계에서 불순물을 일부러 섞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순물을 적당히 넣으면은 미네랄인데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넣잖아요. 그럼 니미랄이 돼요. 그냥 막 그때 가끔씩 터졌잖아요. 정수기도 예전에 뭐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뭐 정수가 안 되고 뭐가 나왔다 그래서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어디 집 가잖아요. 그 시골집 같은 데 가면 물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넣어놔요. 왜 그런 거예요? 정수작용. 맥반석. 아니요, 정수가 되는데 맥반석 돌이 정수기라고. 숨 쉰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돌이 숨을 쉬어서 물이 아니 깨끗해진다고 예전에 그래요. 어머니들이 그 다단계 회사에서 많이 구입했던 거 정수기 있습니다. 있어, 맞아. 맥반석 정수기라고. 그래요. 그거. 우리 그 집에도 자갈 있었어. 같은 거 이렇게 맞아, 자갈. 넣어놓으면 예. 뭐 자연 정수가 된다고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농심 백산수 이야기하고 끝낼 텐데요. 백산수가 이름이 백두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두산 해발 670m 내두천에서 샘 솟는 물을 그대로 담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삼다수보다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좋아 보이잖아, 뭔가. 근데 가격은 백산수랑 삼다수랑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제가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산이라는 거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네. 네, 아무튼 백산수는 먹는 샘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물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50회 기념비적인 회차입니다. 150회 네 번째 야수 시간인데요. 그 한국에서 나는 물은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다 전라도 분들이다 보니까 부산에 살 때도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면서도 전라도 사투리를 듣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항상 외갓집에 가거나 저 해남의 큰 집에 가거나 그렇게 방학 내내 거기에 살았었는데 그 양쪽 집 다 그러니까 여수에 있었던 외갓집 그리고 해남 그 바닷가에 있었던 땅끝 마을도 똑같이 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수에 있었던 곳은 돌산이라고 해서 여수에서도 그러니까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다리가 생겨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나룻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돌섬 있잖아요. 네. 이 나룻배가 도착하는 거기에 약간의 모래사장 같은 평지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막 이렇게 볼락 솟아오른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나룻배가 도착하는 그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사는 약간 평탄한 그 공간이 조금 나와서 거기에는 마을이 좀 있었는데 나머지는 거의 비탈 경사가 굉장히 심한 비탈 중간중간에 집이 한 채씩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외갓집은 그 완전 꼭대기 제일 마지막 집. 거기가 이제 외갓집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거기 우물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우물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야, 돌산에 이제 그 돌섬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게 집집마다 작은 우물은 하나씩 있어요. 산은 땅 파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이 진짜 신기한 나라예요. 웬만하면 한 50m 정도 땅을 파면 다 물이 나와요. 그래서 50m 팠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10m 더 파보는 거지. 그래도 안 나와? 그럼 더 파봅니다. 야, 섬인데도 왜냐면 막 물창하고 막 이래야지 그나마도 뭐 물이 있을 것 같은데 돌산이고 그러면 나무도 많지 않을 텐데도 우물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건데 낮에 이렇게 밝을 때 우물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우물이 잔잔하거든요. 물이 솟아오르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만 아는 그런 때가 있어요. 물때. 그러니까 뭐 다리 이렇게 기울고 뭐 할머니가 그 이야기하는 날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날 김 씨가 오줌 쌌나? 그날 우물이 차올라. 그 할머니가 표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동짓 뭐 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할머니만 알고 있는 그 14절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음력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해준 그 날짜에 이게 달이 많이 크게 떴을 때 내려다보면 물이 솟는 게 보여. 그러니까 다른 날은 그걸 이렇게 아무리 내려다봐도 그렇게 물이 솟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만 물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우물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좀 무섭죠. 어렸을 때 저도 우리 동네 우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도 굉장히 깊었어요. 네, 엄청 깊어갖고 거기 깊어가지고 바켓이라고 해야 되나? 바켓을 이렇게 네. 빠뜨리면 낫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길게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던가 아니면 우물 안에 항상 그 물고기 살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안 살았어요. 공동 거기에는 우물에는 항상 물고기가 있죠. 조그만 거. 개구리. 아니 아니요, 진짜 아니요. 조그만 물고기. 아니 그 우물은 짠 바닷물이 아니었을 짠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우물이어가지고 그 여수 시내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동네에 와가지고 약수 떠가듯이 약수. 거기에서 이렇게 물 많이 떠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해먹는 건 다 맛있었습니다. 그 집 팔았다며. 예. 아깝다. 돌아가서 우리 큰 삼촌이 사업하신다고. 또 우리 또 할아버지가 큰아들이 하는 사업 또 도와줘야 된다고 배포 있게 탁 팔았다가 싹 이렇게 비벼 드시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저는 살던 동네 우물이 있었어. 강남에 우물 있었어요? 오사충이님. 아예 무슨 강남 우물이 있어. 방배동에. 우물이 아, 있지만. 우리 동네에는 있었어요. 마포 공덕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그런 그게 그러니까 있어. 공동 여러 집이 같이. 맞아. 근데 그거는 그 그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동네는 다 있었어요. 옛날 서울도. 그러니까 나도 예. 그 우물물을 먹지는 않았는데 예. 나 때 말해도 우물은 있었고 예. 있었다고. 그냥 물이 있네 이 정도 그래서 확인만 어느 했지 날인가 쓰는 사람은 이게 없었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발리면서 어느 네. 날인가 그 우물하고 나무 큰 정자나무 같은 건 항상 어디 동네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우물에서 물이 솟는 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보좌관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3년 차를 이제 경영을 하다가 이제 이 회사를 같이 운영했던 사장님이랑 이제 내가 국회에 들어가고 나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회적 기업 받았던 인증을 반납하고 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시키기로 했어요. 그 회사의 주주들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이제 바꾸기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회사 사회적 기업 만들면서 그 같이 운영했던 사장님들끼리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었으니까 잘 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빠지면서 국회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 경로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좀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응원도 해주셨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또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달래는 방법으로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그 해산하면서 남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귀속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자, 같이 고민하자 하는 핑계로 2박 3일 그냥 놀러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놀러 간 곳이 강원도 쪽이었는데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강의 발원지를 찾아보자. 뭐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보면 모든 강은 시작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강도 시작한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말 그대로 협동조합 팀이 자 이제 말 그대로 페어웰 파티 비슷한 걸로 해서 갔는데 그 파티의 목적이 그냥 주제를 그냥 강의 원천을 찾아가자. 강의 시작점을 한번 찾아가 보자. 저는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여행 안 다니겠습니다. 되게 근데 어렵다. 어차피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뭐 다시 두 번 다시 갈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동안 같이 사업하면서 그 사회적 기업 다음에 한번 바다의 근원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사회적 기업 하면서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가는 찰나에 또 새로운 모델로 또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뭐 좀 기대도 되고 이제 아쉽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행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 검룡소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있죠. 그 저 카지노로 유명한 네, 태백 정선. 네, 네, 태백에 검룡소라는 이제 큰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연못 정도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내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강에 이제 발원지다 보니까 수질 관리 때문에 몇 킬로 이전부터는 이제 그 어떤 상업시설 같은 게 없이 오로지 이제 도보로만 이동해야 되는 그 코스가 딱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작은 개천 갔다가 어디는 그 강처럼 이렇게 큰 이렇게 내가 나왔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하면서 마지막에 검룡소 딱 그 발원지에 딱 가면 이렇게 그 계단처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올 수 있게 쇠 구름다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1년 대부분 날씨에 항상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고 습해가지고 우비를 이제 중간에서 파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뚝 돌면서 내려다 보면 물이 솟아오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이 그 힘이 느껴지는 거 있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영화에 보면 CG로 그러니까 물기둥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런 굵은 그 힘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의 물이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그 차가운 느낌들이 그 주변에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강의 그 어떤 발원지라는 거예요. 뭔가 그 야수님이 예전에 좀 매지가이를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꾸 뭐가 올라오는 게 자꾸 혼자만 자꾸 튀어나와서 보이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건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도 옆 사람도 같이 느꼈는지 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니 매지가이를 보는 걸 옆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이렇게 눈을 흐리멍텅 이렇게 보는 걸 옆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그리고 나서 그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고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연못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바로 똑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아, 다 그럼 그 근처에서 태백에, 다 시작이 된 거네. 태백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룡소를 먼저 가서 한강의 발원지를 보고 이제 내려와서 식사를 하러 가자고 내려오면서 황지연못 옆에 있는 식당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가보니까 그 황지연못은 시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중간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뭐 아파트 분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가 왜 강의 발원지지 싶을 만큼 뭔가 빈약해요. 고여 있어. 근데 거기에서 어디선가 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어디론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봤던 그렇게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야트막한 왠지 너무 고여 있어가지고 뭔가 장구벌레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굉장히 잔잔한 웅덩이인데 거기가 낙동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두 군데는 그러면 약간 좀 보안도 좀 철저하겠네. 그 근처 그죠?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강 발원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 민물고기 양식장이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곧 철거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상업시설 같은 걸 완전히 이제 못 만들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검룡소 같은 경우는 황지연못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다 뭐 주택가 상업가였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인공분수처럼 중간에 조각상도 세워놓고 여기가 황지연못으로서 뭐 낙동강의 시작점이고 발원지다 뭐 설명서가 돼 있는데 전혀 그 검룡소에서 봤던 느낌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질적이긴 한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강이라는 두 개가 같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 강이 시작되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강은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거지. 생각해 보면 강은 어떻거나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산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갓집에서 봤던 그 모습하고 딱 매칭이 되면서 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물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물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거 한번 어디선가 썰을 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그때 여행하면서 한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썰을 푸네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짧은 시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그냥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맑은 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사막 지역 같은 데는 거기도 사람은 살잖아요. 뭐 이슬람 그권이나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는 사막 지역에서 어디서 물이 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구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큰 그물을 기둥에 세워놔요. 큰 그물을. 그러면 밤새 이슬이 맺히면서 그 그물 밑으로 그 그물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흐르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세워놓는 그물이거든요. 아, 짠하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 얘기인 거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 기름 팔아가지고 두산중공업에 이제 수입해서 바닷물을 이렇게 담수화시키는 걸로 이제 많이 사용하거나 그 그러면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생수를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 개발이 안 된 내륙 지방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아프리카 그 친구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비 올 때 이렇게 막 그릇들 다 내놓고서 이렇게 막 물 받고 이런 게 나와요. 지금도. 특히나 그 아프리카에서는 소의 소변을 이렇게 계속 재활용하잖아요. 베어 그릴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재활용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재활용? 의학적으로는 소변은 깨끗한 물이에요. 소변은 아무런 그 세균이 없는 깨끗한 물인데 그게 이제 몸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방치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패되면서 상하는 건데 그런 그 전통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소를 그 물로 사용하는 소가 오줌을 싸면은 받아놨다가 소야 목마르지 다시 먹어라.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마시 사람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바이를 가고 느낀 건데 아부다비하고 약간 틀린데 옆에 이제 플랜트가 쫙 있어요. 그 예쁜 그 뭐 풀들이 그러니까 가드닝을 쫙 해놨어요. 딱 가면 밑에 사막이야. 그냥 사막이에요. 네. 모래인데 보면 뭐 얇은 그 튜브가 수천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쫙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인공 강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강이 있는데 롯데월드랑 똑같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금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 인공으로 만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 두바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약간 보면 좀 그렇죠. 푸른 색들도 좀 많이 있어요. 다 물 틀으면 다 나오고 그런데 다 그게 이제 호수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인공으로 하는 거죠. 바닷물 다 해가지고 다 시설이 돼 있어서. 네, 야수의 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소양강 댐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했죠. 처음에 그 댐 봤을 때 그 기분이, 와, 저걸 사람이 만들었다니. 소양강 가면 처녀가 있어야 되는데. 소양강 처녀. 네. 그 소양강, 그 노래로만 들었던, 네. 그 낭낭 18세 했던 그 서주경 씨, 한석영 씨가 불렀던 그건데, 그 장소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너무 그 웅장함에 막 놀랐어요. 야, 저렇게, 그리고 관광지로도 많이 사람들도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성인지 감수성으로는 소양강 사람 정도로 바꿔야겠네요. 아유, 진짜 너무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해놨어. 이렇게 룸이 하나도 없이. 예. 자,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는 올해도 보면 사실 물이 저희도 예전에 막 그 수재민 얘기가 한참 막 나오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성금 모으기도 하고 TV 들면 막 어디 물난리 난 거 뭐 마포 잠긴 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저희보다도 뭐 중국은 보니까 뭐 댐을 폭파할 정도로 뭐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뭐 일본도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뭐 장마가 오기 전에 좀 잘 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질 관리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가 날아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버엔딩 스토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